오늘은 독서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1월에 읽고 있는 책 4권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4가지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베 얀손의 무민 시리즈고요. 무민 시리즈는 이 한 권이 별로 두껍지 않고 안에 사파도 들어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이번에 호보니치 윅스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토베 얀손을 좋아해서 작품을 하나씩 읽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세계문학 전집에서 2권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인 에어고 하나는 표범이라는 작품이에요. 작년에 제인 에어 1권을 완독했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2권도 구매를 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답답해요. 이 시작하자마자 두 주인공이 약간 밀당하듯이 사랑 싸움 같은 걸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번역투가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어요. 한 구절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인데 그랬군 요 장난꾸러기 요런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아가씨, 이제 말다툼을 하는 장면에서 당신이 성이 나면 불의 요정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나는 봤소 라는 대사도 있고요. 이 전체적인 번역 말투가 좀 고풍스럽다고 할까? 굉장히 예전에 쓰던 그런 말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상황을 좀 요약을 하면,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지내던 저택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가 하고 좀 그런 슬픈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야기 흐름이 바뀌면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조금 핑크빛 무드로 가려나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여주인공이 또 급발진을 해요. 나는 이런 의식이 있는 여성이고 뭐 신분의 격차와 뭐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남자 주인공도 이걸 받아주지 않고 좀 삐뚤어진 태도로 나가게 되죠. 왜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안 듣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게 둘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런 고풍스러운 번역투까지 나오니까 오그라들어서 잠깐 멈췄어요. 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좀 탈출을 하고 표범이라는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지난번에 미넴사 북클럽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많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절반 정도 읽었어요. 이 작가가 귀족 출신의 작가라서 그런지 문장이 굉장히 수려하고 멋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페이지에 인덱스를 붙이고 싶은 장면이 꽤 많은데요. 이걸 다 붙이기는 좀 지저분할 것 같고 나중에 이 책 한 권을 통필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귀족 계급이 몰락하고 이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올라오는 그런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는 그 역사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주인공인 귀족 영주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신흥 세력과 젊은이들이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런 순간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작품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나 새롭게 떠오르는 권력층과의 어떤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탈리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 남녀의 관계가 왜 시대적인 배경에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조만간 완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심플하게 산다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구매해서 읽었던 책인데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읽고 있어요. 제가 12월부터 좀 짐을 가볍게 다 줄이고 싶다, 안 쓰는 물건을 다 처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대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물건이 정말 많고 또 숨겨져 있어서 쓰지 못하고 있던 물건을 찾아서 다시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애착이 있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좀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는 그런 미니멀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집안에 좀 여백이 생길 수 있게 물건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갖고 있는 물건을 다 써서 없애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다짐을 했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이렇게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만 짧게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문장도 길지 않아요. 잠깐 시간이 날 때 한 5분 정도 읽으면 적당한 분량이에요. 이렇게 독서 근황을 영상으로 남겨보았고요. 근데 영상으로 남기게 된 이유가 제가 독서 노트를 또 실패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이번에는 영상에 담아봤고요. 제가 실패했던 노트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독서 노트 쓰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독서에 대한 거는 일기장에도 필사도 하고 조금씩 흔적을 남겨왔었지만 이 독서 노트에만 또 모아놓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 3년 연속으로 매년 독서 노트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트 하나에다가 쓰고 있었고요. 여기 완독 리스트도 쓰다가 말았는데 이 뒤에 더 읽었어요. 이 뒤에도 한 4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은데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이 앞부분에 열심히 쓰다가 이렇게 3장 쓰고 뒤에 깨끗합니다. 스크랩조차 하지 않았어요. 정말 순백의 노트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얘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 모아놓으려고 했는데 바쁠 때는 그냥 연습장에다가 한 번에 메모를 하거나 제가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뭐 다른 형태로 남겨놓기도 하고요. 메모 앱에다가 남겨놓기도 하고 그냥 일기장에다가 대충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책은 제 나름대로는 읽었는데 기록은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서 노트를 아예 만들지 않았는데요. 1월이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어쨌거나 그 미학적으로 관상적인 면에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잠깐 은퇴를 시키고요. 올해 쓸 독서 노트 후보는 이렇게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A5 노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트 사이즈입니다. 경량지이고요. 침대에서 많이 읽기 때문에 가벼운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해서 여기에다 간단하게 메모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도리의 하루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노트는 제가 배송비를 맞추기 위해서 직구할 때 구매했던 노트인데 처음에는 드로잉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스케치북에 그리는 게 더 느낌이 좋아서 드로잉은 그만두고 책에 대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읽고 싶은 책 리스트랑 구매할 거, 뭐 현재 읽고 있는 책 이렇게 연필로 짧은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요. 먼슬리에는 읽고 있는 책 리스트를 간단하게 적어 놓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책에 대한 내용들,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그다음에 구매하고 싶은 책이나 도서관에서 빌려오고 싶은 책들도 여기다가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을 써놓고 이거와 관련된 주제의 읽기 목록을 아래에다가 정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인 에어에 대한 감상인데 이 번역투에 항마력이 딸려서 표범으로 탈출했다라고 적어놨고요. 통필사에 대한 다짐도 여기에다가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에다 필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은 모투모투의 데이브레이커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작년에 구매하고 아직 시필도 안 해봤는데요.
사이즈는 A6고 도트 타입입니다. 이 모트모트는 플래너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최근에는 만년필 노트도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출시됐을 때 궁금해서 구매를 해놨고요. 자세히 보면 연한 회색으로 도트 표시가 인쇄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모트모트라고 써있는 요거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제보는 책등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활짝 펼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가 A6 사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이즈를 썼을 때 안정감 있게 끝까지 잘 쓰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이 노트에는 만년필로 좋아하는 문장을 필사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소개했던 책 중에 표범이라는 책을 여기에다가 필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문장들을 발견하면 여기 트노나 아니면 미도리에다가 옮겨서 적어놓고 또 제가 느낀 감상들을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처참한 실패를 딛고 올해에도 독서노트를 도전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잘 쓸 수 있을지 여전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해보겠다라고 생각한 제 자신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브레이커 노트는 제가 처음 써보는 거라서 다음에 실제 사용을 해보고 자세한 리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최근에 책장을 다시 둘러보면서 시작하다가 끝까지 못 읽은 책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26년에는 새 책을 들이는 것보다 갖고 있는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자라는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저는 몇 권 읽었느냐를 목표로 잘 두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에 대략 14권 정도를 읽었으니까 올해도 10권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목표는 몇 권 읽기보다 몇 권까지만 구매하는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깨질 거라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심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의 독서 생활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의 독서 생활에 대해서 주절주절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책을 읽으면서 필사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촬영 중간에 재채기를 하고 와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